자, 다음 보고하는 글쓰기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혜경씨.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고하는 글쓰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요, 이 파트는 그 이제 자료 있죠. 예를 들어서 시각 자료라든가 그래프 그리고 뭐 이제 인용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을 적에 실제 보고서 작성에 어느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을 적에 본문에 나와져 있는 글들 중에서 문제로 등장을 했을 적에 거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이런 저런 부분에 어디에 이제 접목시키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보고하는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실험 보고서,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험, 관찰, 조사, 연구 과정 결과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야 되고 또한 그 과정과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글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주제에 대해 실험, 관찰, 조사, 연구 등 과정과 결과를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기간,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결과 등의 요소가 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거. 연구의 기간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연구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연령, 성별과 같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를 연구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 있는 글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2가지 무슨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실험대로 요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실험대로 정확히 나오고요. 실험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그림이라든가 시각 자료가 저렇게 사용이 되면서 실험 결과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하는 글을 쓸 때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기술해야 되고요. 의도하는 대로 바꾸어 쓰거나 거짓을 꾸며서는 안 되겠죠. 처음 의도와 다르게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등. 가운데 부분에는 연구 결과와 해석, 그리고 3번째 부분에는 연구 내용의 요약, 결론, 재현 등의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민 씨? 네,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인문계열 중에서도 이제 사회계열로 가실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보고하는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공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충분히 문제 풀면서 이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은채 씨.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호 씨 아시겠죠? 자,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사회 참여 동아리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교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래요.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어떻습니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연구의 필요성은 어떤 거예요? 최근 학교 교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급하다.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에 해당될 거고요. 이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를 인용. 신뢰성을 높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립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존과 레드존이라는 별도의 잔반 처리 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급식 잔반량을 줄이고 나아가 학교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결국 목적이 뭐예요? 그린존, 레드존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학생 개개인의 급식 잔반을 줄이기. 두 번째, 학교 전체 음식물 쓰레기 양 줄이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을 말을 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린존과 레드존 요것이 결국 어떤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가연씨 그쵸 예빈씨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적에 이론적 배경은 뭐 생략되어 있고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 절차를 걸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봐야죠. 대상과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있다. 대상과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적에 실제 요거를 담당하는 뭐 영양사의 어떤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급식 잠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통계 자료, 통계를 어떤 시각 자료로 보여주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일단은. 기간은 정확히 요렇게, 대상은 요렇게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린존과 레드존이라는 별도의 잔반 처리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 잔반 유무에 따라 그린존과 레드존이 달리 쓰여요. 첫 번째, 급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의 그린존을 이용하게 한다. 급식을 남기지 않는 학생은 그린존을 이용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렇게 되면은 요런 것들 어떻게 한다? 카미시와 쿤바에게 가상의 음식물 모형을 주게 함으로써 자신이 아프리카 기아 아동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린존을 자, 잔반을 남기지 않아요. 그린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린존으로 가게 되면서 급식을 남기지 않은 것.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아동에게 도움이 됐다. 이거를 뭐 하게 한다? 그러니까 카미시와 쿤바에게 가상의 음식물 모형 스티커를 주게 한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효과를 넣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매일 발생하는 급식 잔반의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기록하고 레드존에 대한 설명이 원래 없나요? 뭐 급식을 남긴 학생들한테는 그러면은 뭘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급식을 남긴 학생들한테는 뭐 공격적인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어떤 뭐 선서문 쓰기라든가 어
그러니까 잔반 남기지 않겠다고. 뭐 기아 아동에게 쪽지 쓰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급식 잔발량을 줄일 수 있게 약간 좀 의도하고 유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존과 얘는 레드존이죠. 얘는 그린존이죠.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상황을 토대로 해서 뭐 한다? 매일의 급식량을 잔반을 킬로그램 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합쳐는 월별 총량을 기록한다. 그렇게 이대로 1년간 실행 후에 그러면 실시 제도 점검 후 2014년 학생 개인별 잔발량, 월별 급식 잔발량 우리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해석한 게 나오네요. 어, 잔발량 측정 기준 식사 후 급식판에 밥을 담는 부분에 잔반을 모았을 때 밥을 담는 부분의 넓이들이 잔발이 차지하는 넓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 시행 전은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꽉 찬다, 넘친다 부분 봅시다.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진짜 잔반이 많이 남기는 사람 아닙니까? 많이 사용되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원래 요렇게 이제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시행 후 이 주황색 부분 거의 남기지 않는다 3분의 1 정도만 남기다 비율이 굉장히 특히 거의 남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그래프는 전체적인 급식 잔발량과 잔반 처리 비용이 시행하기 전보다 큰 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빨간색은 2013년, 초록색은 2014년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요만큼 면적만큼의 어떤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요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죠? 음, 결론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속적으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스스로 잔반을 줄여나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올바른 습관 형성을 돕는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의 실시가 필요함을 환기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의의도 지니고 있죠. 절약한 잔반 처리의 비용은 지구만과 아프리카 미아동 등의 보호 활동에 사용이 되었고요. 이 점이 학생들과 홍보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할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이번 활동의 또 다른 의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지금 구조 보시면은 서론 나오고요.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본론 부분이죠. 연구 결과와 해석 같은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하고 참고 문헌까지 나타나게 되는 녀석이죠. 요거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설명 다 했으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시각자료의 효과를 평가해보자 부분만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린존, 그린존, 레드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 시각적으로 제시해서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토대로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런 실제 사진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린존, 레드존 사진이죠. 요걸 토대로 어떤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자신의 학교에서 이거 시행할 때 어떤 연구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밥과 반찬을 급식 도우미 분께서 나눠주시는데 식사량이 적은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자율배식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자율배식을 한 달 정도 시행해보고 작년 동일한 월과 급식자 반영을 비교해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전달과 보고의 글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